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회 사회를 맡은 용산구청 주택사업팀장 김범상입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효창공원 압력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은 국토부 그리고 LH, 용산구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양해 말씀을 드릴 게 국토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나오기로 한 공무원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LH하고 국토부에서 다 공문이 와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협조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중앙정부 말고 또 지방정부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좀 확고하게 지금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만약에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사회 진행을 맡고 대부분의 설명은 LH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개요 및 후보지 소개를 LH 담당 차장께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홍련 차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설명회를 준비해 주신 용산구 담당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업 계획과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앞으로 단계별 검토가 진행된 후 내용이 구체화되면 추후 별도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설명회는 법상 필수 절차는 아니나 새로운 사업 유형이 도입됨에 따라 주민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현재 LH는 사업 시행자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은 국토부 산하기관으로서 정책을 설명드리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진행된 8차 후보지의 사업 설명회도 모두 LH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국토부가 안 와서 좀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차피 정책 설명은 저희가 드리고 있고 관련 내용은 모두 국토부에 보고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질서 있는 분위기에서 설명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설명회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개요 및 주요 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참석하신 분들의 추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배경 및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업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지역 발전과 도시계획 차원에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보지로 발표한 사항으로 향후 주민분들께서 개발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이 사업은 추진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입 배경입니다. 너무 비싼 집값과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지역별 수요와 수급 상황, 공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급 계획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23년부터 향후 5년간 전국에 총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심복합사업 20만 호를 포함하여 공공택지, 기타 사업 등을 통해 선호도 높은 도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요입니다.
먼저 동영상 시청을 통해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뒤에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으로 바로 막힌 지역. 빼곡히 들어선 집과 건물들. 누구나 도시에는 새로운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도시에 집을 지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과 새로운 산업을 위한 혁신 공간이 들어서 좋은 땅이 얼마든지 가울수록 오히려 낮고 낡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영업 중인 상가들이 많아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가 개발의 뜻을 모으기 어렵고 비싼 땅값으로 인해 토지 확보가 어려워 민간에서는 입지의 가치에 맞는 제대로 된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쇠락하면서 빈 공장과 낡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이곳은 준공업지역입니다. 도심에 걸맞지 않는 시설들이지만 마땅한 이주 대책과 공간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도시 안에서 자리를 찾고 있지만 서울에서만 분당 신도시만한 크기의 땅이 용도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한켠, 낡고 낮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저층 주거지가 있습니다. 차 하나 들어가기 힘든 좁은 도로에 촘촘하게 늘어선 이 낡은 집들은 집주인들이 개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각종 규제로 인해 신축, 증축 시 사업성이 없어 민간이 쉽게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사람이 떠나버린 빈집은 방치되어 도시의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들이 어렵사리 재개발에 들어가도 소유자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는 세입자, 상가주인, 영세상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민간 주도의 개발이 다양한 이해관계, 각종 도시 건축 규제, 제한된 기반 시설로 인해 자초하는 동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의 도시는 경쟁력을 잃고 자꾸만 오르는 집값은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이 직접 나서 주민과 함께 도시를 새롭게 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속도를 높이며 주민 한 명 한 명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민하고 도시,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시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좋은 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넉넉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민간이 단독으로 사업을 할 때는 애로사항도 많은데 공공이 나서고 민간이 함께하면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도시가 새로워집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가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사업 이용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도입된 사업 유형입니다.
사업은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중공업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효창공원 앞역 일대는 역세권 지역에 해당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요 특징입니다. 첫째, 용도 지역 및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합니다. 둘째, 지역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함께 계획합니다. 셋째, 통합심의 도입과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넷째,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합니다. 다섯 번째, 신축주택 취득세 경감, 현물 선납 시 양도세 이연 추진 등 주민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여섯 번째, 공공의 직접 시행으로 조합, 시공사 등 비리가 없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기존 재개발의 관리 처분 방식과 유사하게 현물 선납을 통해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하고 준공 후 건축물로 현물 보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이 주민분들과 함께 사업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지원 방안입니다. 우선 분담금 등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들에게는 원하시는 경우 우선 분양가의 일부분을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 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둘째, 전세금 반환이 부담되는 집주인들을 위해 허그를 통해 전용 대출 보증 상품 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구지정 이후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구역 내 실경영 상가주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 임차인 지원 방안입니다. 이주 단계별로 관련 기준에 따라 이사비 및 주거 이전비를 지급합니다. 아울러 건설 기간 중 임시 거주지 마련, 준공 후 재정착 공공임대 공급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 지원 방안입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휴업기간에 대한 영업 보상을 실시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 공실 상가 등을 활용한 임시 영업시설, 재정착 상가 분양, 공공임대 상가 공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나 지자체가 국토부에 사업 제안을 하면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 발표합니다.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는 실무 TF 및 사전검토위원회 자문을 통해 구역계, 용도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범위를 검토합니다. 공공시행자는 사전검토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구상안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및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 개최 후 국토부에 지구지정 제안을 합니다. 이후 주민공단 공고와 함께 예정지구가 지정되며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주민대표 회의가 구성됩니다. 예정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율이 확보되면 지구 지정이 확정, 고시됩니다. 지구 지정 이후에는 보상을 위한 기본 조사에 착수하며 사업계획 수립 후 각종 영향평가와 통합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게 됩니다. 이후 주민이 추천한 민간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협의를 거쳐 부지 확보 후에 이주, 착공 및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조합이 없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가 복합사업계획에 포함되어 민간 사업 대비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사업기간 단축,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 투명한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주민 동의가 높은 경우에는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축된 사업기간만큼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이 빨리 마련되고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은 모두 주민에게 귀속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잠시 소유권을 이동하여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준공 후 모두 주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가 필수적이며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주민분들은 민간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사 선정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하지만 시공은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민간 건설사가 맡게 되고 설계나 인테리어 등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행합니다. 작년도 지구 지정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보상평가를 위한 지작물 조사 및 건축 설계 공모 절차가 진행 중으로 23년도 복합사업계획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구역 안입니다. 효창공원 앞역 인근 사업은 원효로 2가 79-4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78,000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2,483호로 발표되었으나 이는 계략적인 규모로 구체적인 세대수와 평형대 등은 향후 사전검토위원회 자문 및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절차 관련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보상 및 공급 관련 사항은 담당 차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Q&A는 현재 기준으로 향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관련 주요 질의 내용입니다. 현 정부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통해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공공방식을 포함하여 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후보지는 갈등 방지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방식을 유지하되 호응이 낮은 사업자는 공공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공공시행 시 주민 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구지정 후 사업 초기부터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 시공사 및 감정평가사 선정 등 중요 사항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기간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에 필요한 조합 총회 등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용적률 및 아파트 층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적률 및 아파트 층수는 국토부, 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저품질, 하급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사비는 원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책정되며 마감재 등 자재 사용은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역세권 첫집 청년 원가주택이 도심복합 사업에도 도입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원 공급 계획에 따라 추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의 동의율 산정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고 사전협의 기간에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명 건설사 브랜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찰,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 추천으로 민간 건설사를 선정하고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또는 주민 제안에 의해 국토부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후보지에 대해 사전에 공개적으로 협의할 경우 투기 등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설명 및 설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지정제한 이후에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주민분들께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전검토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차 주민 설명회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철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정지구 단계와 지구지정 단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첫째, 주민 공람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예정지구는 해제됩니다. 둘째, 주민 공람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로 2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예정지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예정지구는 해제됩니다. 다음으로 지구지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구지정 후 10년이 경과한 구역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구지정이 해제됩니다. 다음은 사전검토위원회 개최 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전검토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로서 양 기관이 협의하여 개최 일정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후보지와의 형평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구역 변경은 어렵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적 측면 및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자치구에서 지구계 조정을 국토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도심복합 사업 관련 법령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 및 판매 관련 사항으로 담당 차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H 수도권 도시민주주의 특별본부의 한호성 차장입니다. 보상 관련 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보상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현물보상 기준일은 2021년 6월 29일 이전 소유자입니다. 다만 21년 2월 4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고 지구별로 고시일이 있는데 그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고 지구 지정 전에 공동주택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신 분에 한해서는 현물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 부칙 4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발표 전에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 공급권이 부여되는 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 현물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간략하게 보시면은 주택을 소유하신다거나 토지 9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신다거나 아니면 보상금 총액이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최소 공동주택 분양가격 이상이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충족을 하신다면은 주택 현물보상 기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주택 현물보상은 추후에 사업주구별 여건에 따라서 별도로 기준을 수립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조금 전에 및 현물보상 감정평가 산정 방법 그리고 감정가가 공시지가 수준이라는데 어느 정도인지 일단 보상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3명의 감정평가사 즉 주민, 지자체, 시행자 추천 이 3분의 감정평가사들이 선정해서 평가액의 산술 평균에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는 개별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대비 일정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감정평가 수준을 예측하기도 불가능합니다. 토지는 사업지구 내외의 거래 사례, 평가 선례,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 등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등 여러 가지 가격 형성상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준일 이후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돼서 우선보급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 이후에 자녀 또는 부부 간의 증여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이나 이혼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증여의 경우에는 우선보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상가 소유자도 주택을 우선보급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 건물 내에 총 3개의 상가 소유 시 최대 3개까지 상가를 우선보급 받을 수 있는지. 일단 그 상가 소유자도 아까 그 모두의 그 표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 총액이 우선보급 주택 최소 분양가격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가 외에 그 상가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현물 보상은 그 사업 지구별로 여건을 반영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의 건물에 대한 수요 공급과 그리고 그 기존 주민들의 형평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추후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물 선납 시에는 그 우선보급권 취득을 위해 종전자산을 현물 선납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이연됩니다. 이건 비과세가 아니고 양도세가 그 미뤄진다는 뜻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현재 법 개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주택 상가에 대출이 있다면은 이러한 대출은 현물 선납 전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출의 조건 등은 해당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에 대출 실행 금융기관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지구의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토지등 소유자도 우선보급 대상인지, 지구의 지역에 주택 보유 수량과 상관없이 지구 내에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고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물보상 요건을 충족하면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주택에 대한 우선보급권이 부여가 가능한데요. 다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리고 주거재생형 신주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 등에 따른 그 현물보상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우선보급, 즉 현물보상을 통한 주택 분양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지, 세입자들에 대해서 건설 후에 해당 지구에 공급되는 물량의 일부를 재정착 공공임대로 활용하되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급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나 해당 지구 거주 기간 등이 고려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자가주택은 무엇인지, 일단 공공자가주택은 이익공유형과 지분적립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공급가격은 이제 그 이익공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에 검토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익공유형은 향후 주택을 처분할 때 공공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유형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분적립형은 최초 입주 시에 일정 금액을 납부한 이후 나머지 집값을 일정 기간, 즉 20년 또는 30년 동안에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지분적립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 기준은 무엇인지, 부담능력 없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이 유형들에 대해서는 현물보상 대상자들 중에서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이거나 그 지분에 1주택만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별표 4의 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상가 및 다가구 주택의 월세 소득은 이러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임대 수입이 단절되는 다가구 주택 및 상가 소유 등 임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현재 입법이 추진 중에 있고요.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확정 후에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항은 관련 법령상에 이제 그 제시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 일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후에 사업이 진행될 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거 이전비가 의사비가 있고요. 주거 이전비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세입자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소유자는 공단공고일부터 보상계약 철비를 또는 수용 재개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 주거 이전비는 지구 지정 3개월 전부터 사업지구 안에 거주한 세입자로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령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비는 공통적으로 보상계약 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사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날짜는 나중에 자세히 안내해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기본조사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해당 여부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공사기간 중 소유주 및 임차인의 이주 대책이 있는지, 공사기간 중에 사업기간 중에 소유주 및 임차인에 대해서 원만한 이주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이주 수요를 조사를 선도사업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입 임대주택을 임시 이주 시설로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상가 세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업자 현황 조사를 실시해서 이전비 보상 또는 영업 보상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서 사업 시행자로의 소유권 이전 시점은 저희가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협의에 응하셔서 보상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토지 등의 등기가 이전되고 LH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보시면 현무산납부 재산세 및 종부세는 현무산납부의 소유권이 토지 등 소유자에서 LH로 이전된 이후부터 사업 시행자, 즉 LH가 재산세 및 종부세 납부 주체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현물보상 주택에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실거주 의무는 없는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현재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 평수, 즉 전용 8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 가능 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수 원할 경우에는 검토가 가능하고요. 다만 일반 분양은 전용 84제곱미터 이하로만 공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동호수는 일단 토지 등 소유자를 우선 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일반 분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보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오셔서 뒤에 서 계신 분들 계시죠? 앞에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지금까지 이제 정책 제도에 대한 사항, 그리고 주요 질문에 대한 일괄 설명이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참석자 여러분들의 개별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거든요.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 설명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설명회를 안 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용산구에서는 구민 여러분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네, 더 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660석인데 거의 꽉 찼습니다. 마이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하실 분은 저 앞에 나오셔서 한 분씩 나오셔서 이제 질문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물건지 주소, 그리고 소유 관계, 그리고 상황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나오십시오. 네. 주소도 얘기하면 주소하고 이제 소유 관계, 그다음에 상황 그 정도만 말씀.